자, 같이 시작할까요? 봅시다. 여기 잡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오답 노트 좀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 필기해주세요. 여기 지금 필기할 데도 없어. 구조도 어디다 그렸는지 모르겠어. 현장 강의 학생들 오답 노트 하도 안 갖고 다녀서 제가 요 앞 다이소에서 300원짜리 잼미니 노트 하나씩 샀으니까 좀 더 나눠드릴게요. 좀 더 나눠줄게. 없는 사람 노트 없다 손 빨리. 오답 노트 할 거 있다 손. 아, 다 없어? 알았어. 아, 그쵸.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야지. 우리 잼미니 노트에다가 파이널 오답 노트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필기들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세요. 비대면 듣는 학생들 넣는 필기 하세요. 거기다 필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필기를 어디다 할 거요? 어디다 했냐? 여기다 했냐? 오, 여기다 필기가 돼요? 안 했나 설마? 자, 봅시다. 첫 번째 장면. 인사회 구성의 3요소 세팅 딱 잡으라 그랬고, 인물 나왔죠. 지인의 과수원. 일단 공간 배경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를 할게요. 인물, 사건, 배경에서 잠깐만, 가수원에서 어린 딸과 놀아주던 것 때문에 집 가수원 떠올랐을 수 있겠죠. 계속 볼까? 지인의 가수원에서 어린 딸과 놀아주고 있는데 아재비가 떠올랐고, 아재비의 성격과 이런 사건 장면들이 있었어요. 인사비 세팅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재비가 떠올랐고 딸에게 속삭이는 거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뒤쪽 장면은 딸에게 속삭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 하는 얘기인데 뭔 소리, 솔직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문학이니까 뭐 쇼미더템 보면 이해는 됩니까? 뭐 거기 말이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가사들도 있지만 랩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이해도 안 되고 잘 저기 어디 뭐 중국판 쇼미더 뭐 어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정말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중국판 애더라도. 아무튼 아이 머리와 묵직한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조카 있으니까 조카 이렇게 안고 가면 너무 사랑스러워. 조카가 이렇게 머리를 나한테 푹 이렇게 하면 정말 사랑스러워.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면서 이게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요, 나와 나의 자녀는 50% 유전적 유사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녀 2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나와 형제는 25%의 유전적 유사도가 있기 때문에 형제 4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조카는 12.5%의 유전적 유사도가 있으니까 조카 8명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 어쨌든 이게 나는 평소에 정말 별로 저 아이를 안 좋아하거든. 애들 막 맨날 깽판 치고 뭐 어디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별로 애들 안 좋아하는데 조카는 너무 예뻐. 아무튼 그런 느낌 아닐까라고 하면서 내가 조카를 보고 내가 조카한테 드는 걱정,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 삼촌으로서 걱정들. 조카야, 넌 아직 3살이지만 5살이 되면 복싱을 배워야 된단다.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단 이게 돼야 된단다. 자, 삼촌하고 복싱을 배워볼까? 그래서 5살이 되면 복싱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아빠가 딸내미한테 했었다. 근데 여기 아버지는 좀 약간 교양이 있으신 것 같다. 나 이제 조카한테 복싱 가르칠 생각하고 있는데, 야, 맞고 다니면 안 돼! 패! 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아이야, 박근 전쟁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찍어 눌렀어. 전쟁이지! 우리 삶 전쟁이야, 지금. 계속해서. 박근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느낌, 그러니까 나의 세상에 대한 인식, 세상이 참 흉악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야, 어느 해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대륙이든 시공간 어느 곳에도 전쟁이 없었더니 인류 역사에 전쟁 멈췄던 시기가 없어요. 지금도 아프간 막 전쟁하고 난리나. 아무리 방으로 숨어들어서 내가 내 방으로 숨어들어서 방패를 끼고 나는 전쟁하고 구분돼서 살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냄새가 새어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리를 두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리 두기도 안 돼.
그 냄새는 딱딱하고 질기고 그런 아주 안 좋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거를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 예쁜 단어들로 바꿔주고 싶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봐봐. 저는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참 좋아. 별, 달, 꽃. 말이 예쁘잖아. 안 예쁘니? 좋아. 전쟁, 살인, 폭행. 뭐가 아름답습니까? 딱 들어도 그냥 들꽃 이름. 둥근 바위솔, 명아주, 미나리 아제비, 무릎꽃.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니네가 모를 수밖에 없지. 씨. 처음 보는 다, 이름이 너도 개미자리야. 너도 개미자리. 이 아저씨 도대체 뭔 소리지? 근데 어떤 느낌인지 좀 잡혔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학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문학적 관습이란 게 저런 거구나. 저 동네는 저런 동네구나. 저 동네 갔으면 나도 저래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그 동네에 빠져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행이 일종의 문학 같은 거라고 난 생각이 들었어. 내가 소설에 몰입해서 소설을 보다 보면, 영화에 몰입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심지어 우리 엄마도 엊그제 넷플릭스를 처음 알았어. 엊그제인가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TV가 안 되네. 요즘 TV를 누가 봐? 엄마는 근데 케이블 TV 보는 거 아직도 막. 그 쓸데없는 채널 한 100개 정도 있는 케이블 TV 있잖아요. 그거 맨날 보시는 거, IPTV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엄마 TV는 안 되고 넷플릭스 있는데, 막, 엄마 넷플릭스가 뭐야? 막 그런 거. 오징어 게임 봐요. 뭐, 전 세계 1등이야.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뭔데? 뭐 이러면서 보여드렸어. 그게 밤 9시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 막 교대 쓰고 일하고 이제 잘나고 한 새벽 3시쯤. 뭐예요? 봤더니, 오징어 게임을 아직도 보고 계시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도. 엄마, 앉아? 그러니까. 야, 재밌다. 막 넷플릭스 주식 사라. 막 이러니까. 엄마, 넷플릭스 주식 이미 한 600억, 1000억 돼. 그래? 막 검색하는 거야. 야, 안 나오는데, 넷플릭스? 그 미국 주식이야. 그래? 막 이런 느낌. 자, 봐봐.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별의별 아저씨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달고나 뜯고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쥐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걔네들 이러고 노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삶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우리를,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 드라마 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을 되게 잘 그려내고 있는 거고,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은 되게 적나라하게 그려내면서도 때때로는 불편하게,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게 되게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삶의 느낌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거든.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여행 얘기한 것도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여행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여기 대치 사거리야. 내가 대치 사거리 길 가다가 안녕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했어? 저 미친놈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너희가 길 가다가 누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또 도를 아십니까인가? 또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인가? 아니네? 부동산 투자라고? 여기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래. 왜 스티커를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래. 한국은 그렇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을 갔어. 또는 뭐 남미를 갔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한테 올라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가. 괜히 경찰관 존나 멋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나한테 이렇게 따봉해줘. 진짜. 걔네가 그게 문화인 거야. 막 길 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갑자기 이래. 진짜 실화야. 나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뭐냐면 내가 되게 느낌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동양인인데다가 처음 보는 동양인이니까. 옷도 특이하다기보다 우리나라에선 평범한지 몰라도 거기는 되게 특이하니까 너 느낌 있는데 나 너 그 느낌 좋아. 이거를 아저씨들이 그냥 이러는 거. 아저씨들이 나한테. 뭐 여자들 두말할 필요 없어요. 30분 정도 그러면 여자들이 막 이래. 진짜야 실화야 얘들아. 선생님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실화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체험을 해본다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느낌이나 이 문학이라는 한 장르, 남미라는 하나의 아예 다른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일부, 그 집단의 일부가 돼서 그 문화의 일부가 돼서 겪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되고 내 삶도 되게 깊어진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국어 영역이라는 시험에서 문학이라는 영역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
험난한 세상과 험난한 세월을,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고, 이 우리 순수하고 예쁜 딸내미가 그런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거기서 방패를 들고 있어도 스며들고, 그러면 그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예쁘게 바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안 좋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좀 예쁜 단어들로 나는 바꿔줬으면 좋겠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네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라고 선생님이 해설해 준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고, 문학작품을 처리할 땐 그렇게 처리를 해가시고, 그럼 선생님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베껴 적으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 장 파이널 그대로 그날 구공부 시작할 때 루틴으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필살기, 파이널 과정의 필살기 이제 원론서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없는 학생들은, 공부 방향이 안 잡히는 학생들은, 또는 지금 뭔가 불안한 학생들은 원론서 중심 학습하면 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느낌 좀 잡아가시고, 그러면서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바꾸는 역할은 누가 하지? 그렇지, 시인이 하지. 그래, 너가 그런 시인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딸내미가 아빠 코딱지 얼마나 귀여워. 물론 내가 하면 안 귀엽지. 근데 딸내미가 아빠 코딱지 뭐 이래.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 딸내미 코딱지는 귀여워. 내 코딱지는 더러워도 딸내미 코딱지는 귀여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빠 땅콩 얼마나 귀여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참 예쁘게, 우리 딸내미 예쁘게 발음도 해. 그런 너, 이런 너 참 예뻐. 여기까지. 이래놓고 보니까 잠깐만, 나도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은데? 가 되면서 아제비였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텍스트에서, 즉 내가 따르게 하는 텍스트에서 아제비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했던 텍스트가 여기서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 새송화를 심었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달리겠지는 수많은 놈들 언젠가 발에 되려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비슷한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새벽 3시나 4시쯤 혹은 2시쯤 일 끝내고 정리하고 너무 몸이 안 좋은 날은 쉬면 몸이 더 안 좋아져. 그래서 저기 이제 집 앞에 있는 따릉이 타고 한강까지 가요. 따릉이 알지? 서울시 자전거. 저기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만들어주셨던. 1,000원 내면 1시간 빌릴 수 있어. 그거 타고 이제 운동 삼아서 한강을 가. 그러면 밤에 아무도 없고 야경이 그 한강 강물에 달빛과 별빛과 한강의 불빛들이 비쳐서 보여요. 난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 무슨 얘기냐? 나는 거기서 딱 느꼈던 게,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이기도 하고, 불빛 하나하나가, 별빛 하나하나가 의미들이기도 하고, 그 별빛 하나하나에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라고 생각도 해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 그거를 달력에 찍은 하루하루의 삶들을 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 언젠가 추억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별이 되기도 할 것 같다, 뭔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한 것 아닐까라고 저는 읽었어요. 제 나름대로.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학작품 읽을 때 50 정도만 처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500을 처리하고 있는 거야. 너희 내신은 100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내신 정리하는 거에 비하면 제 수업은 50 처리하는 것 같지 실제는 500까지 본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500 중에서 50을 처리하라고 시킨 거야. 그 느낌으로 문학을 봐야 되는데, 이게 수업 한 번 듣고 잘 모르겠잖아요. 원론서 보시면 돼요. 원론서. 근데 원론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왜? 내가 올해 제일 잘못한 게 책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66권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원론서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원론서만 다시 배송을 해주거나 원론서만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 다시. 그래서 아제비의 노트, 공책을 봤고요. 이야기가 어려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일기인지도 모르겠어. 아무 문자야. 뭔지도 모르겠어. 아무 문자가 아닐 수도 있어. 뭐지?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아무 문자 가운데 일부는 딱지 편지로 접혔어요. 그 딱지 편지는 어떻게 됐어? 그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죠.
그럼 뭐겠어? 아제비의 감정이 담겨 있었겠죠. 근데 봐, 10년 동안 겨우 5번이에요. 왜? 그것마저도 자주 했다면 정체가 발각나든 서로 사정이 어려워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일주일 전인가 이것도 우리 엄마 지금 올라와 계셔서 자꾸 이제 밤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엄마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나 피곤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득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해보세요 하니까 뭐냐면, 옛날에 6.25 때, 오늘 6.25 얘기 많이 하네. 이것도 6.25니까. 6.25 때 내려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엄마의 사촌인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원래 그 남한의 군대를 갔다 왔대요. 우리 엄마의 사촌이 아니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 할머니 사촌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의 사촌인데 원래 군대를 갔다 왔대. 그런데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가 확 밀고 들어왔잖아. 그래서 북괴군이 와서 잡아간 건데 얘네를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인민군이 돼버린 거야. 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인민군들이 인민군복에 총 들고 와가지고 야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너 일로 와. 해방 역군 해가지고 데려와다가 인민군복 입히고 총 갖다 준 거라니까. 그럼 난 인민군복 입고 총 들고 있고 인민군 된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포로가 됐대. 그래서 거제도로 갔대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한 400명 있었네. 400명 다 죽고 2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대. 그리고 그 2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는 중에 1명이 또 죽었대. 그런데 그 유일하게 남은 우리 할머니의 사촌이죠. 그 남자분이 어떻게 했어 이제. 인민군이라고 소문이 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자기 자식들인데 그 호적에다가 안 올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걸로 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아내가 결혼한 걸로 해서 그 집 호적에다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상속할 때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래. 뭔 말인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 몰랐었는데 그런 느낌들. 자, 그럼 봐봐. 그런 복잡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남로당원이고요. 사형까지 받았다니까. 사형수야. 탈옥했어. 아내가 걱정되고 기억나고 추억되겠지만 연락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참다 한 번씩 보냈겠죠. 편지를 이렇게. 그래서 노트에다 막 자기 생각 써놨다가 이거는 그래 아내한테 한번 보내야지 싶을 때 접어서 나한테 이거 좀 전해줄래? 이렇게 해서 전해준 거지. 왜 아이는 그런 의심을 받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과 그런 일화를 얘기한 건데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최소한 이거죠. 그가 아내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구나는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필기할 정도는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과거로 갔어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내가 샵 넘버 1이라고 한 거는 현재고요. 샵 넘버 2도 현재 있었던 인거죠. 그리고 샵 넘버 3는 아제비어의 생각이고 샵 넘버 4는 이쯤인 거야. 우리 딸내미 태어나기 직전. 자, 보니까 가수원 좀 잡아놓으세요. 다시 가수원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아제비어의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 제시한 거야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가수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묵혀놔봐야 가치만 떨어지니까 이제 팔러 간 거야. 근데 가수원 갔더니 그래 아제비아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겠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가수원 길이 곱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잠깐만 호수? 아제비가 나한테 작은 호수도 만들어줬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생각들, 지금 가수원은 황폐하지만 여전히 내게는 참 아름다운 곳, 팔려서 없어졌다 해도 나는 내 삶의 동반자들, 내 아름다웠던 기억들, 그리고 아제비의 기억이 다시 회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샵 넘버 4라고 되냐 5라고 되냐 5라고 되어있네요. 아버지와 아제비. 아제비 어깨에 팔을 얹고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여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 인물들의 성격 나오고 관계 나왔죠. 아버지는 환자인데 아제비가 케어하고 있죠. 말도 많았고 단둘인데 어떤 느낌일까? 봐. 나는
그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 한쪽은 골수 공산주의자, 한쪽은 골수 반공주의자인데 서로가 또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원수지만 서로가 서로의 처지가 같았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잖아. 난 아름다운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았을까? 왜? 처지가 같잖아. 혈혈단신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 내려온 아버지. 건강이 좋았을 땐 어떻게? 아주 반공새끼, 이 공산주의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참 우리 아버지 멋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쵸? 그리고 여긴 뭐겠어? 당연히 아버지의 성격이죠. 아버지는 골수 반공주의자. 왜? 생각을 해봐. 그 장진호 전투를 내가 그 되게 한 5시간짜리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보는데 와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참 안타깝더라고. 사실 장진호 전투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안 내렸다면 사실은 이미 통일이 됐고요.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완전히 밀렸다면 남한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굉장히 선방을 했어.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방을 했고 그 덕에 걔네가 시간을 벌어도 거기서 막아준 덕에 다시 우리 연합국이 유엔군이 국군이 이렇게 다시 전세를 정비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온 거거든. 어쨌든 거기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진호에서 예를 이런 거야. 이게 중공군은 이제 외국 나가면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잘 안 불러. 너의 친오니? 차이나? 짱깨니? 라고 보통 물어봐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제가 북한 주민인지 중공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떤 전략을 썼냐? 피난민 틈에 이렇게 숨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난민들이 어쨌든 남한으로 도망 나오고 하니까 민간인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중공군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미군 입장에서 보기에, 유엔군 입장에서 보기에 미쳐버리는 거죠. 왜? 이게 피난민인지 중공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전쟁을 했었어, 사실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참 운이 좋게 남한으로 피난한 북한 주민도 있었겠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거기서 휘말려가지고 그냥 학살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되게 운명의 갈림길이 거기 있었는데 그걸 다 겪은 우리 아버지잖아. 누굴 죽여버리고 싶겠냐 진짜. 아 그냥 빨간색만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지. 그런 아버지인 거야. 그가 바로 남로당의 이제 원수지, 원수. 이 빨갱이 새끼 이러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가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발견을 했어. 근데 어떻게 돼? 얘를 이 빨갱이 새끼 깜빵가가 아니라 아이고 얘 처지가 나랑 같네. 얘도 지금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야 내가 얘 책임질게. 의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연, 즉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낭만주의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사상도 있어요. 목적문학도 있다고. 왜? 공산주의자였으니까. 근데 봐, 변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알린 것도 아니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 유교를 겪으면서 아주 골수 반공에, 그 원흉이었던 공산당을 딱 만났는데 얘는 심지어 진짜 사형까지 받은 놈인데 얘를 생각도 안 바꾸잖아. 공산주의라는 생각을. 근데 얘를 살려주고 의형제가 된다? 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나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 것 같아. 아제비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정말로.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 가선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고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것일까? 특히 늦은 밤에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아빠도 혼자 내려왔고요. 아제비는 사형수야, 심지어. 탈옥수야. 얼마나 삶이 괴로웠겠어? 그 얘기를 어디다 해? 요즘 뭐 어디 단톡이나 뭐 어디 커뮤니티 가서 하더라고, 니네가 막 글 쓰고. 그런 거죠, 아버지야. 서로의 처지를 아니까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됐던 거지.
근데 난 어떻게 생각을 해? 그게 참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좋아 보여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소설이었던 거야. 어렵지. 어렵죠. 솔직히 우리랑 뭔 상관이야, 유교가. 뭐 70년 다 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이지만 저는 이걸 왜 냈는지가 너무나 잘 알는 게, 솔직히 지금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좌우 갈등, 이념 갈등, 뭐 씨발 총칼만 들었지 그때보다 난 더 심해 진짜.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제는 파편화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 막 저격하고 일반인들끼리도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좀 이런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의 메시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야, 그러니까 선지 어그로 끌리지 마. 물론 공간적 배경 과선 있죠. 과선 묘사도 있지.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주제를 생각해야지, 주제 구조.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부터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리고 주제 구조 생각해봐. 태도가 왜 변해? 비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3번이지. 서술자, 나, 인물. 고백. 구조, 서술 방식. 과거에 대한 기억. 맞죠? 주제. 서사.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정서. 그냥 깔끔하게 모든 정보가치 높은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선지 정답 3번 끝이야. 근데 이거를 네오일치로 풀겠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배경? 있네. 배경 묘사? 황량한 과순? 있네. 인물 있잖아. 태도. 양상은 드러냈잖아. 변화가 있나? 변화 어딨지? 찾고 있다니까? 여기도. 대화가 있나? 대화인가? 내가 딸내미한테 얘기하는 건 대화인가? 아제비랑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대사는 없지만 대화인가? 뭔 짓을 하냐고. 그게 중요하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OX가 아니라고, 제발. 야, 이 소설을 그렇게 읽고 있으면 어떡해. 딱 이거지, 그냥. 그냥 작품이 쭉 뚫리고 나면은 그냥 얘가 보이는 이런 느낌인 거라고. 이해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언론서 보시면 돼요. 그럼 언론서에서 흐름을 잘 잡아놨어, 선생님이. 사진 찍어 올려주고 필기해주시고. 주제 구조 잡으면 그냥 3번이 보이는 거야. 근데 네오일치로 풀어버리면은 아니 있는 것 같다가 오답 선지를 만들어 놨으니 헷갈리죠, 당연히. 뭐하러 스스로 함정이 빠지냐고. 딱 봐도 여기 지레지대라고 써있는 걸 왜 밟고 있어? 안 가면 그만이지. 계속 봅시다. 아제비는 거동하기 어려웠던 아버지가 맞잖아. 정확하게 두 사람의 성격과 관계 딱 나왔죠? 깔끔하게 맞아요. 인물들에 대한 성격과 관계. 두 번째, 아제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근데 봐. 성격이야, 성격. 성격이라고. 일로 오세요. 딱히 아빠한테 안 알린 것도 아니야. 근데 둘이 어떻게 유형제가 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나 나의 생각 중에 하나였잖아. 나의 내면 심리 중에 하나였잖아. 당연히 정답 3번이야. 3번 선지. 가수원, 호숫가, 아제비와의 기억 떠오르죠, 당연히. 애정 있잖아요, 나는.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가수원. 힘들었죠? 왜? 아버지와 상황. 그러니까 시험 넘버 후에 나왔었던 도입부였으면 체크가 됐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 나의 반응에 대한 얘기고. 핵심 키워드로 왔으면 쭈루룩 잡혔던 거고 이런 부분도 보일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 정보량이 꽤 많아요. 한 600단어 넘어요. 언제 다 일치발치도록 풉니까? 전체 주제구조 흐름 잡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놈들 좁히고 들어가야지. 되셨죠? 33번. 어차피 보기가 난 더 어려워. 여러분 보기 읽었다고 칠게요. 봅시다. 전쟁 이미지 딱딱하고 근육 박힌 대조제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 맞죠? 대조되고 있죠? 평화, 주제의식. 보아. 보기에 나왔던 내용과 지문에 나왔던 주제구조 잡아서 오케이. 고약한 냉기를 지울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여 아버지, 아제비 속삭이면서 내가 느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다, 아름답다.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3번 선지. 고전적 시인이어야 돼. 정답 3번이죠. 이건 뭐야? 세상이 흉악하니까 그걸 좀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제비의 관계가 어떻게 사상 대립인데, 사상은 저렇게 원수인데 둘은 어떻게 의형제가 됐지? 이 얘기인잖아. 지금 전혀 다른 거 섞어놓은 게 보이죠? 정답 3번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내신 풀던 방식으로 작품 쓰고 해석 쓰고 외워갖고는 절대 못 풀어요. 작품을 느껴야지. 진짜 국어 강사 선생이 느끼라는 표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느껴야죠, 작품을. 이 작품은 느끼는 거지.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작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삶을, 그 당시 아제비와 아버지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서로에 대한 느낌을, 그리고 그걸 봤던 나의 느낌을, 그리고 딸내미한테 얘기해주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잡아야지, 사실은.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봅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 그냥 1번 아니냐, 정답? 틀린 거. 오케이. 1번 틀렸네. 왜? 딱지 편제 인용된 게 아니잖아요. 구조 아웃. 정확하게 노트에서 잘라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번 선지. 자해를 읊었다, 감정이죠. 그런데 아제비의 공채는 뭐도 있었어? 이성. 사상도 있었잖아. 이상한데? 3번 선지. 아제비가 일상 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 맞죠? 사상이죠? 봐봐.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2, 3번에서 묶어서 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해가 근데 쉬웠어요? 어려웠지. 아제비와 아버지의 관계는 의형제 관계죠. 근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디 적혀 있어? 이거는 그냥 내가 봐서 아는 거지, 공책 보고 오는 건 아는 건 아니죠. 5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신념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괜찮잖아. 왜? 계속 끝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럼 당연히 정답은 5번이겠네요. 왜? 감정만 얘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성 사상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신념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잡아봤다면, 여기서 부각이 되는 인물의 성격이 보였다면, 그래서 왜 두 사람은 반공의 공산주의인데 심지어 아제비는 그 공산주의 사상을 끝까지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의형제가 됐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근데 작품의 주제였던 거죠. 아무리 사상이 다르고 원수라도 처지가 비슷하고 서로는 또 서로가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의형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보실 수 있고 문학작품을 보실 수 있고 고전과 현대시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끝나요. 그래야 깔끔하게 답이 나오고, 그래야 빠르게 답이 나오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지금 여러분이 어디선가 나름대로 어떤 해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평소에 나올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근데 남은 기간에 이 감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려면,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이용해 보려면,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이 아마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교재를 받았던 적이 있을 거야. 이거 원론서인데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해설지였고, 이 해설지는 굉장히 유용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4년 된데, 얘 역사가 4년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3년에 100% 확률로 고정 1등급에서 유지한 친구들, 2, 3, 4, 5, 6에서 1등급으로 수능날 고정된 친구들의 100%의 1티어 학습이 바로 원론서 학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잘못했죠. 왜? 이걸 주간제 녹여버린 거야. 과제를 많이 해올 줄 알고. 제가 4년 전만 해도 선생님 과제 더 없나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60건 중에 안 풀려 있는 게 58건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내가 정말 실수했어. 자, 파이널 때 이거 보세요. 그냥 내가 저번 주에 좁혀줬잖아. 17, 22, 14, 16 그것도 많대. 알겠어. 이거라도 보세요. 왠지 설명을 할게. 이 원론서에 있는 지문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능 역사에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문들이고요. 연결되는 흐름이 있고요. 구조나 내용에서도 역시 문제은행으로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지문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수업 구성, 교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업 때 한번 풀잖아. 풀고 여기다 필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필기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수업 들으면서 손으로 써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써주는지 다시 한번 내가 한 땀 한 땀 다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근데 봐봐, 이게 수업은 음성 언어고 일회성이다 보니까 휘발돼 버리고 개조적으로 안 보여. 한눈에 보이질 않아. 그런데 얘는 한눈에 보여.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의 차이점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사고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딱 봐도 검정색 글씨는 별로 눈에 안 띌 거야. 색깔 들어간 혹은 형광펜 친 또는 기호나 화살표 같은 게 눈에 띌 거야. 그걸 의도한 거예요. 이걸 그냥 흐름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보가치 낮은 지문들에서 여러분이 어그로 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주제나 정보가치 높은 지문들, 높은 내용들의 시선이 가도록 의도적인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 페이지 만드는데 딱 봐봐, 평균적으로 1시간 걸려요. 그러면 한 100페이지 되면 진짜 한 80시간, 70시간 쓴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루에 8시간씩 10일 하셨구나. 아니에요. 하루에 20시간씩 3일 날 샜어요. 그래야 끝나요. 진짜 내가 학생들한테 요즘은 내 왁구 갈아 넣었다는 표현도 안 하는데, 야, 솔직히 이것도 진짜 참 보기 힘든 사진이지만, 보고 있으면 참 불편한 사진이지만, 보면 모르겠냐? 심각해졌어, 지금. 진짜 내가, 여러분, 나는 애플이 다 좋은데 내 애플 제일 싫은 게 뭐냐? 페이스 아이디야. 지금 산지 한 달밖에 안 된 핸드폰이 왜 내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정말로. 진짜 매일매일 역대급으로 못생겨지고 있어요, 진짜.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그냥 한숨이 나와. 야, 이거 사람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짜 최후의 무기는 이 언론소야.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간 언론소들이 있고, 근데 재고가 부족해서 전체 학생들을 이렇게 무료로 줄 수가 없어. 근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원가 이하에 그냥 드릴 거고, 아마 카톡으로 공지가 될 거고, 공지 보시고 필요한 학생들은 빨리 신청해가지고 파트별로 돼 있어. 또 보면 이제 경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빨리, 이미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받은 학생들은 그걸로 다시 보시고, 리스트 쭉 보고 필요한 학생들은 빨리 요청해서 이번 주에 빨리 받아서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일 좋은 무기야. 왜? 수업을 다시 보기에도 시간이 없고, 한눈에 개괄적으로 볼 수도 없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거나 반복적으로 볼 수도 없어. 이게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선배 100% 확률로 1등급 고정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파이널 과정에 이게 1티어 학습이었어요. 자, 그것의 0티어는 뭐냐면 한장 파이널이야. 제발 외우실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루틴 잡으세요. 그날 공부 전에 딱 피고 암기하고 들어가. 읽고 정독하고 들어가. 어차피 외우려면 안 외워지잖아. 그냥 오늘 국어 공부하기 직전에 저거 딱 한 10분, 5분 정해놓고 정독하고 들어가세요. 100% 외워진 거 아니면. 그리고 선생님 172가 많아요. 1416이 많아요. 오케이. 그 학생들 이거 중심으로. 그게 아닌 학생들도 이거 중심으로. 왜냐하면 파이널 과정에서 어차피 올해도 제가 파이널 교재를, 원론서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만들긴 할 건데, 어차피 이 내용이 압축되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일단 여러분이 받은 교재들에서 복습을, 중심을 여기로 잡는 게 좋을 거고, 이거는 찍기자 복습이에요. 동시에 오답 노트까지 한 번에 되는 거야. 자, 그리고 2티어는 상상. 이감인데, 참 올해 제가 이걸 빨리빨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퀄리티가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만큼 상상의 퀄리티가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감의 퀄리티 요만큼을 상상으로 인수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잘 들으시고
상상은 뭐가 좋냐? 당연히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겠지. 모의고사니까. 그런데 EBS 변형을 해놓잖아. 학생들이 지금 와서 EBS도 정리하고 싶대. 할 시간이 어딨니? 이거라도 보세요. 매주 2개, 3개씩 실전 연습도 하시면서.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 학습법 정리합니다. 잘 들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이거 마지막 생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딱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풀이 과정이 처음 풀었을 때 한 20분 정도 걸렸던 수학의 풀이 과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반복해서 풀면요. 한 12분 정도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암산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넘어갈 수 있는 정보들은 넘어가면서 이런 풀이 과정을 만들어낼 거거든. 그리고 시간이 많거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독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회독을 1일 뒤, 3일 뒤, 주말로 정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뽑아서 다시 한번 1회독했을 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7분으로 줄고요. 여기서 또 뭔가 사고 과정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5분으로 줄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원래 시간은. 그러면 국어도 똑같아. 국어를 시간 재고 풀라 그러지 난 시간 안에 풀라고 한 적이 없어. 시간 재고 푸세요. 시간 재고. 감각을 익히라니까. 시간 감각을 익히라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문을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다 처리하고 그것에 대한 구조도를 그리고 그것도 구조도도 전체 단락 다 그리고 문제로 가가지고도 선제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따지고 이걸 다 해봤을 때 내가 30분이 걸리잖아요. 시험에서 풀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내가 이게 30분이 걸리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제 구조에 집중해서 털어볼까? 시간이 지문 분석 10분에서 5분으로 줄겠죠. 예를 들자면. 구조도도 다 그릴 게 아니라 문제 푸는데 필요한 크리티컬한 구조도만 한번 그려볼까? 문단 원리만 그려볼까? 얘도 그러면 5분 걸릴 게 2분으로 줄겠지. 선지도 정보가치 주제구조 조표는 2개 선지 집중해볼까? 나머지 선지는 굳이 정보가치도 낮고 정답 확률도 낮으니까. 그러면 문제에다 쓸 5분이 2분으로 준다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그러려면 시간감이 있어야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제가 수학을 안 건드린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딱 문득 떠오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fx가 뭐 4x 제곱일 때 f'2는 물어봤다고 합시다. 뭐 4번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는 문제네. 미분해야지. 여러분 3점은 날아갔어요. 지금. 맞죠? f'2는 8 곱하기 2네. 지금도 3점이 날아간 거예요. 16이네. 1, 2, 3, 4, 5번. 3번에 16 있네. 여기까지 찍고 마킹까지 해야 3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3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려면 이게 100%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자, 여기서 근데 예를 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유도하는 과정까지도 누구는 여기서 이상한 놈들은 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놈들은 쓸데없는 군더더기에다가 시간을 다 날려버린다고. 그럼 뭐야? 아니 이미 이건 패턴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착 됐어요? 즉 100에서도 핵심적인 사고들로 좁혀가는 그 느낌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활동을 30분 동안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정답 고르는데 100% 확률은 아니더라도 95%의 확률로 정답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 처리는 40도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시간도 당연히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줄어서 한 13분 나왔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풀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국어에서 내가 시간 제고 풀어라, 실전 연습하라는 건 뭐냐면 80분 안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감각을 익히라고요. 내가 지문에서 얼마나 시선이 머물렀을 때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나 있었는지, 선지 하나하나 발제독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구조도 그리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감을 익히고 실전이라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정답률을 최대한 끌고 가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집중력,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보 처리 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옥석을 가려내는 그 고민을 해보라는 게 실전 연습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 그냥 80번에 정답 찍어. 막 급해서 이러고 끝나.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 전체 사고를 잡고 거기서 실전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들, 가치 있는 사고 활동들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서 정답률을 높여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박고 있으니 야, 100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3만에서 답 찍어놓고 틀렸어.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30분을 해야 100의 활동을 해. 근데 8분 안에 하려고 해. 안 되는 거지. 선택 집중하라는 얘기야. 선택 집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가장 중심이 두 개야. 한정 파이널하고 원론서. 제발 좀 정독하세요. 10번도 돌리세요. 제발. 두 번째, 그러면서 그거를 이 안에서 적용체와 피드백 고치고 적용체와 피드백 고치고 그렇구나 고치고 실전에서는 그런 느낌 잡아가라고. 이게 지금 2등급이야 전체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고정 1등급인 학생들은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잘하고 있어. 유지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별 얘기 안 드릴게요. 고정 1등급은. 궁금하면 개별 질문하세요. 오케이?